네, 로봇의 도입 토론 문제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는 사실은 전통적인 토론 절차에서 반대 신문을 집어넣은 건데요. 전통적인 토론 절차부터 먼저 살펴보면 전통적 토론 절차에서는 찬성, 반대가 있고요. 1찬성, 2찬성, 1반대, 2반대자가 있고, 그다음에 입론, 반론, 평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자가 2명, 반대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론, 자기 주장을 펼치는 단계, 그 다음에 반론 단계, 마지막에 토론을 듣고 마지막에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 평결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토론 절차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고,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찬성자가 입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 반대자가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제2 찬성자가 입론을 하고, 제2 반대자가 입론을 하고, 이렇게 찬성자부터 입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절차에서 입론을 먼저 한다면,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찬성자가 끝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론의 제일 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반론이 제2 찬성자로 끝나게 만듭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 찬반, 찬반으로 순서로 왔는데 이제 이 순서를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은 이 입론 단계에서는 찬성자부터 시작하지만 반론 단계에 되면 누구부터 시작한다? 반대 측부터 시작해서 1반대자 반론, 1찬성자 반론, 2반대자 반론, 2찬성자 반론 이렇게 끝나도록 해서 처음에 찬성자가 입론으로 시작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불리하다는 측면을 보완해서 반론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고 그 경계선이 반론이 시작되는 점에서 제1 반대자가 먼저 시작해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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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토론 절차의 개요인데 여기서 이제 반대 신문을 도입하게 되는 것은 절차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여기서 입론이 끝났을 때마다 반대 신문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입론할 사람이 반대 신문까지 하면 반대 신문 입론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에 입론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제1 찬성자가 입론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제1 반대자 입론이 되고 그다음에 제2 찬성자가 입론이 되고 제2 반대자가 입론이 될 텐데요. 그러면 반대 신문을 할 사람은 제1론이 입론이 끝나면 제1 반대자가 입론해야 되기 때문에 제2 반대자가 신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1 반대자가 입론한 다음에 제2 찬성자가 입론해야 되기 때문에 제1 찬성자가 반대 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찬성자가 입론한 다음에는 제2 반대자가 입론해야 되기 때문에 제1 반대자가 반대 신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반대자가 입론하면 마지막으로 제2 찬성자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론 단계로 넘어오면 찬성자가 마지막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반대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 반대자 반론, 반론, 제2반대자 반론, 반론, 이렇게 배심원 편결, 이렇게 절차가 짜여져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식 토론 순서, 요 순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배심원의 편결로 끝나고 반론 단계까지 여기 찬성부터 시작하고 입론은 찬성 1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입론, 이렇게 끝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본문 앞으로 가서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요약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은 아시니까 요약문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거, 어떤 논제가 있으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 반대 신문, 입론, 반대 신문을 거치고 반론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배심원의 편결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승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배심원의 편결이 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입론이 있고요. 반대 신문이 있고요. 반론이 있고 배심원 편결이 있겠습니다. 입론이란 건 각자기 찬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 견해를 밝히고 반대 측도 자기 견해를 밝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반대 신문은 그 입론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반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론은 상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상대의 약점을 반박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정책, 우리와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책 논제에 있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 해결했을 때 효과나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를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책 논제, 그냥 말싸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 중요한지, 시급성은 급한지 등에 관한 쟁점을 말합니다,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는 당연히 해결 가능합니까?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근데 그 방안이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가 해결 방안이 되겠고, 실제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더 큽니까? 이게 이제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논증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 주장, 자동차 요율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 왜 주장합니까? 환경오염이 배기가스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주장을 자동차 요율제를 실시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은 토론에 지켜보는 사람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주겠죠. 그래서 주장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유라는 것은 이 주장, 자동차 요율제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유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 그것이
이유를 뒷받침해서 주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주장을 정당하고 근거와 주장을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당연히 이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데요. 자동차 매연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랍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그게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의 구성 방법은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장은 견해가 되겠습니다. 입장. 이유는 뒷받침하는 거,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 주장, 이유, 근거, 주장, 이유, 근거. 그다음에 우리 글 로봇세를 부과하는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래는 토론을 적은 글이죠. 토론 전사문. 성격은 감정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이구 잘했어 하지 않죠.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재 소재는 로봇에 도입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격렬하게 찬반을 하고 있습니다. 논제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특징으로는 한 명이 입론하고 반대 신문하고 입론하고 반대 신문하고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사례, 유사 사례, 공공기관, 관련 단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전부 다 무슨 말하고 나서 뭐뭐에 따르면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로봇의 도입의 여부에 대한 토론의 필수 쟁점별 입장 차이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쟁점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해결 방안이 있고 효과와 이익이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거고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보겠습니다. 로봇에 도입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로봇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요. 일자리 다 잃어요. 그래서 로봇세를 도입해서 일자리 좀 해결합시다. 이익이 당연히 부작용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반대쪽에서는 아이고 로봇으로 그 문제 별거 아닌데요. 아직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입하면 부작용이 더 커요, 이익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론을 살펴보죠. 찬성 측 입론. 찬성 측 입론의 주장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세부 주장을 따져보죠. 찬성 1위 한 얘기는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 대체 문제가 심각. 그 다음에 로봇세를 거두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할 수 있다. 이게 찬성 1의 세부 주장이고 그 이유 및 근거로 제시한 거 심각하다는 거는 로봇 밀도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유럽 의회에서도 로봇세 도입을 한 적이 있다. 초안을 만든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IT 기업 창업자도 효과를 주장했다. 그 다음에 노동자가 교육을 받으면 이익이 된다. 이거를 이유 및 근거로 들고 있고, 찬성 2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로봇들이 대체되는 게 근로소득세를 주로 부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근로소득세가 엄청 줄어들어서 세수가 부족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로봇세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한 사람은 돈을 벌고 한 사람은 돈을 잃는데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일자리의 60%가 로봇으로 대체되는데 대부분 근로소득세의 세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가 많이 일어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이유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측 입론은 뭐냐면, 첫 번째 반대 1은 심각하지 않아요. 일자리 대체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던걸요. 그 다음에 실제로 로봇세를 부과하기도 어려워요. 세 번째 부작용이 더 커요 하면서 이유미 근거로 심각하지 않고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로봇 그거 명확한가요? 어떤 로봇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건데요?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귀엽게 생긴 로봇 세금 부과하고 안 귀엽게 생긴 건 부과하지 않을 건가요? 기존의 기계 시스템에도 과세하지 않았어요. 누가 저기 ATM기에 과세합니까? 그다음에 부작용이 더 큽니다. 현재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로봇 산업이 침체돼 있는데 로봇세가 되면 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위축될 거예요. 이렇게 반대 1은 주장과 이유 및 근거를 대고 있고요. 반대 2는 그 로봇세 해봤자 세수가 세금 걷어들이는 효과가 안 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더 커질 거예요.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로봇 세금 체계를 보면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체되는 종사자, 현재도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을 사는 금액에다가 세금까지 납부하면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돼요. 이런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서 각자 본인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만 이 토론을 할 때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가 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입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들어가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논증하며 토론하기. 토론 관련 개념 이해하기. 논쟁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 구성하기.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토론하기. 여기 보면 논제의 개념과 종류가 있는데요. 논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토론의 주제를 말합니다. 어떤 제안이나 주장을 말합니다. 사실 논제는 어떤 사실이냐, 아니냐. 가치 논제는 가치 있니? 가치가 옳은지, 그른지.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어떤 방안이 있니? 이런 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은 정책 논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는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 재미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념적인 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정책 논제로 토론을 대부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 논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네. 토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토론의 논제를 이해하고 필수 쟁점을 찾아 논증을 구성한다.
다음 주에는 다음과 같이 정책 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해서 입론을 구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 주장을 정해야 돼요. 논제,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토론 방식, 찬성, 반대 양측이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토론 논제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토론 방식은 반대 신문식 토론. 찬성 측의 역할, 정책 논제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역할. 찬성 측은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정당성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반증 책임이란 건 반박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찬성 측은 입증 책임, 반대 측은 반박할 책임. 반박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지야,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나는 로봇의 도입에 찬성이야.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입장을 정형하셨죠? 그냥 지켜보면 안 됩니다. 남의 일처럼. 나는 반대한다고 이 사람은 했네요. 반대 신문식 토론의 개념과 절차. 반대 신문식 토론. 입론, 반대 신문, 반론으로 가네요. 절차가. 입론, 반대 신문, 반론으로 갑니다. 입론은 뭡니까? 각자 자기 입장, 찬성, 반대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반대 신문은, 야, 그 입론 내용 좀 이상한데, 입론을 검증하는 거. 반론은 상대 측의 주장의 약점 반박, 논박이란 건 뭐죠?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이런 뜻이네요. 쟁점의 개념, 쟁점, 서로 대립하는, 서로 견해가 같으면 토론할 필요가 없겠죠. 둘 다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토론을 왜 합니까?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라는 말이 붙었네요.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뭘요? 문제 언급해야 되고요. 해결 방안 언급해야 되고, 효과와 이익은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심각해, 심각하지 않아, 해결할 수 있고 가능해, 해결할 수 없거나 불가능해, 효과가 더 커, 이익이 더 커, 부작용이 더 커, 부작용이나 비용이 더 커, 이렇게 되겠고요. 논증 구성의 예시, 주장을 먼저 합니다.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해야 해.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나 조건 등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거, 주관적인 생각이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근거는 뭐라고요? 다시 그 주관적인 주장에 해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거는 사실이자 객관적인 정보. 땡땡 보고서에 따르면 매연이 오염의 주된 원인이야. 근거가 있지. 그래서 나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유. 그러니까 요일제를 실시해야 해 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할 때는 합리적 이유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겠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야 타당성이 높아지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대립하는 지점. 오케이. 싸우는 곳. 입론. 논제와 관련한 자기 입장. 오케이. 반대 신문은 입론을 마친 상대 측 토론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입론 내용 검증. 오케이. 반론은 상대 측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을 논박하면서 자신이 주장한 장점을 강화하는 것. 오케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반대 신문은 입론에 대해서 질의응답, 입론 내용 검증입니다. 반대 신문은 입론 내용 검증. 반론은 뭐라고요? 자신의 주장 강화, 자신의 주장 강화입니다. 뭐를요? 상대 측의 주장은 약점을 논박한 자신의 주장 장점을 강화. 그러니까 입론 내용 검증하면 반대 신문이 되겠습니다. 조심하고요. 필수 쟁점 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주장은 효과와 이익 모두 찬성 반대가 모두 다 각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답이 되겠고요. 필수 쟁점 중 무엇에 대한 것인가? 논제는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장.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하면 자동차 매연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거는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요일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쟁점은 여기 문제와 해결 방안과 효과, 이익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다.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이익 중에서 필수 쟁점 중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중에서 문제, 찬성 측은 로봇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1만 명당 작동률 로수가 가장 많아. 반대 측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일자리 감소 원인이 로봇이 아니야.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종사자 수 1천명 로봇 한 대가 도입이 되면서 노동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어. 각각의 주장, 이유,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논제를 소개하고 있네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요. 순서, 예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성 측 제1 토론자 입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한다. 로봇세란 땡땡땡인데요. 실업자, 로봇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을 세금 부과하는 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로봇연맹의 보고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봇세. 로봇세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이유가 되겠고요. 다시 또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네요.
유럽 의회 예를 초안, 그 다음에 IT 기업 창업자를 근거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적 제1토론자의 입론을 쟁점에 따라 정리를 해보면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일자리가 대체되어 로봇으로 심각해요. 로봇세를 도입해서 해결해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돈을 재원이 돈이란 뜻이에요. 돈으로 교육할 수 있어서 다시 취업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효과.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밝힌 뒤 이어질 토론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론이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반, 1, 2가 있고요. 1, 2가 있는데, 여기 입론, 반론, 편결, 이렇게 있고요. 전통적인 경우에 여기서 입론을 시작하고, 여기서 입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입론 시작하고, 입론 시작하는데, 여기서 반대 신문이 껴들면서 1위 한 다음에 반대 1위 다음에 입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찬성 1에 대한 반대 신문은 누가 한다? 반대 2 토론자가 한다. 그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 1의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로봇의 개념, 로봇의 도입이 일자리 감소 때문에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언급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러면은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주장하지 않겠죠. 근데 로봇 산업이 일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요거까지는 인정을 했네요. 하지만 교육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했으니까 위축 가능성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일자리 감소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로봇의 재원의 활용 방안이 근로자 교육이고 그래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까지는 맞게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나요? 유럽의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도입은 안 되지 않았어요? 이런 취지로 묻고 있어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문제가 이익보다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손해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찬성일이 그거 실제로 보류는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로봇에다가 법적인 지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 로봇에 부과하는데도 기초가 되는 거예요. 초석이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안 마련하고 실제 도입은 안 됐지만 로봇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으니까 로봇의 도입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을 하고 그럼 다음에 이제 할 차례가 제 반대 측 제1 토론자, 2 토론자가 이제 반론을 반대 신문을 했고 입론할 단계죠. 반대 측 입론 단계. 여기는 반대한다 당연히 주장. 이유는 왜냐 하면 일자리 감소 일부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하니까 근거가 땡땡 연구원 노동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두 번째 이유, 로봇의 과세는 어떤 로봇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길 거예요?
여기도 근거를 들고 있네요.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바일 뱅킹, ATM 이런 것도 과세하지는 않았다. 그럼 로봇도 이것하고 비슷하다면 과세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도 크다. 아까 효과 이익이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 안 돼요.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경쟁력 로봇 택도 없대요. 최하위래요. 근데도 로봇을 도입하면 위축될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 입론을 마치고요. 다음에 잠깐만요. 순서가 네, 반대측 제1토론자가 입론을 했죠. 입론을 해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찬성즉 제1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세 대상이 불명하다고 했는데 분명하면은 도입해도 됩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득보다 실, 득은 이익, 실은 손해예요. 손해가 더 많을 거예요. 찬성 1위. 아니 현행 부가가치세 현행 세법에서 무인 자판기에도 사업자 번호해서 세금 매기 자동차도 세금 매기는데 그 로봇에도 매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 1위. 아, 무인 자판기하고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같나요? 무인 자동차 자판기는 완성됐잖아요. 정확하게 오래 썼잖아요. 근데 로봇은 아직 발전 중인데요. 발전의 싹을 자를 겁니까?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쟁점의 견해를 피력하거나 제1토론적인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60%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가 현저하게 주는데요.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부족한 세수 좀 충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빈부격차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산하경제연구원에서 산업용 로봇이 단순 반복적 직종, 노동 수요를 더 감 사람을 안 쓴다. 일자리 감소 효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로봇 때문에 로봇으로 돈 버는 회사 운영자하고 일자리 이렇게 빈부격차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봇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반대 신문의 유형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확인 질문하고 검증 질문이 있네요. 상대방의 발언을 재확인하거나 필수쟁점 근거의 부재를 확인하여 던질 질문으로 보통 예, 아니오의 형식의 응답을 요구한다. 검증 질문은 상대방 발언의 오류를 검증한 질문으로 상대 측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대 일의 입론에서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로봇으로 일자리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로봇 산업이 위축되잖아요. 그 감소하는 거 심각하지 않잖아요. 지, 지역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종사자 1,000명당 로봇 한 대가 늘어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본문을 가봅시다. 반대 일의 입론. 종사자 1,000명당 로봇 한 대가 늘어날 때 지역 노동자 수가 0.38% 늘어났다. 아, 거꾸로 돼 있네요.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서 종사자 1,000명당 로봇 한 대가 늘어날 때 지역 노동자 수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종사자 거꾸로 해놔서 이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차이 수지다 맞고요. 찬성 2의 입론에서 찬성 2가 주장하는 로봇의 도입의 기대 효과 두 가지는 뭐가 될까요? 찬성 2 토론자의 입론, 세수 충당, 빈부격차 해소, 요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 반대측 제1 토론자 반대신문, 국내 노동자 60% 로봇 대체 앞으로 예측이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발생할 수 있다면 대비해야죠.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 심해진다고 했는데, 빈부격차가 로봇으로 돌린 그 근거가 있어요. 비약 아닙니까? 갑자기 빈부격차가 심해진 걸 논리적으로 원인이 아닌 걸 원인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 아닌가요? 아니요, 기정사실인데요.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 예상되죠. 되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이측 토론자의 입론. 마지막 입론이 되겠네요. 세수 확충 효과 얼마 안 됩니다. 세금 체계가 부과하기 힘들어요. 근로소득, 지금 사람 중에서 37.2%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 로봇이 대체하는 것도 이 사람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로봇이 한다고 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로봇 활용 기업의 격차도 발생할 수 있는걸요. 중소기업 재정이 열악한데 로봇 사는 비용에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면 대기업에 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의 결과를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반대 신문을 할 때 효과적인 전략, 질문자의 전략,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고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질문하고 출처나 자료의 수치, 사실이나 사례 해석이 정확한지 질문한다. 답변자의 전략, 앞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게 일관되게 답변해야 되겠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대충 답변하지 맙시다. 대충 답변하면 안 되겠어요. 모르겠다, 생각하다 보지 못했다 등으로 답하지 말고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다,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다 등으로 답변한다. 이게 답변자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대 신문. 연세자가 주로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단순 반복 노동 종사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 세금을 안 내는 노동자를 로봇이 대체한다. 세금을 안 낸 사람 면세자라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소득 분포 자료를 보고 추측한 거예요. 로봇세가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로봇세로 빈부격차 해소를 지적한 것입니다. 양측의 두 번째 입론이 끝난 후 반론이 이어진다. 사회자 이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수고하셨습니다. 판결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이의 입론을 참고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로봇세를 도입해도 세수 확충 효과는 크지 않다. 이유, 세금 체계상 세금 부과가 힘들다.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직종의 종사자는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가 되겠고, 이유는 세금 체계상 세금 부과가 힘들다. 주장은 세수 확증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되겠습니다. A에서 찬성 2의 반대 신문의 주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되니까 그 로봇에도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면세자가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직종에 종사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면세자가 주로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단순 반복 노동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하니까 반대 이가 하며 당황하면서 정확한 근거 없고요, 추측한 거예요 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다 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보충하는 부분만. 반대 신문 측의 질문 방법, 상대 측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상대 측의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비판한다. 예, 아니요로 답하도록 질문한다. 자신이 정답을 아는 질문을 한다. 한 번에 하나씩 질문을 한다. 이 정도가 요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 거고요. 토론자 청중의 역할과 자세. 토론자는 논제를 분석하여 찬성과 반대가 대립된 쟁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주장을 명확히 정함.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수집함. 상대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변호함. 토론 규칙과 순서를 지키고 감정적으로 발언하지 않음. 경청하는 자세. 청중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 주장이 타당한지 근거가 적절한지 믿을 만한지 판단함. 이 토론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봇세가 도입되면 로봇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로봇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로봇세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됐어. 로봇세 도입으로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줄일 수 있음을 알게 됐어. 이 4번은 관계가 없죠. 로봇이 도입되면 돈을 버는 회사와 일자리를 잃게 된 빈부격차가 심화됐음을 알게 됐어.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생각 토론의 논제를 정해보자.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모든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학교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한다.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촉법 소년이라는 것은 그 범죄 저지르고 처벌받는 연령, 그게 너무 높아서 낮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시 남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찬성 반대. 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 해외 사례로 볼 때 원격 진료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효과. 원격 도입으로 대면 진료를 기다릴 불필요한 수고를 얻게 환자들의 시간 절약. 이유. 대면 진료를 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정작 진료 시간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이익 위주로 이렇게 했네요. 근거 자료를 찾아보자. 미국은 1997년 법이 제정되면서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다. 일부 항목은 메디케어를 통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도 한다. 주치의가 환자 의료 정보를 전문의에게 보내 논의하기도 한다. 일본 또한 20년 단계적으로 원격 진료 확대했다. 인터넷.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원 제출된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진료 대기 기간이 eng 23.1 꾸준히 늘었다. 진료 시간은 평균 8.3분이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다. 책. 2020년도 이전 코로나 감염자가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86개 시설에서 총 2,192명의 감염자가 나타났다. 대면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보면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이유, 코로나 언제든지 새로운 감염병, 환자 밀집 기간, 해결 방안, 해외 사례를 볼 때 원격 진료 도용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했다. 효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대기한 시간 너무 길잖아요. 진료 시간은 짧잖아요. 근거가 8.3분에 불과하다. 대기는 23.1일인데, 입론서를 작성하여 보자.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배경 설명, 용어 설명, 원격 진료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의 의료정보 서비스 전달한 활동. 주장 1. 허용해야 합니다. 이유 및 근거. 새로운 감염병, 환자 밀집 기간, 문제 발생 가능성. 주장 2. 해외 사례 볼 때. 근거. 해외, 독일, 프랑스 다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주장 3. 불필요하게 환자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유 및 근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필수 쟁점을 분석한다가 되겠죠. 정책 논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격 진료 허용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교실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유화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다.
이건 정책 논제가 아니겠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의 복장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아까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 부분 마치도록 하고, 문제 여기 마저 풀고 마치겠습니다. 토론의 필수 쟁점으로는 문제 해결 방안 효과가 이익이 있다. 토론의 논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해야 되겠죠.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제시된 게 신뢰성인지 검토해야 되겠죠. 반대 신문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열린 질문을 아니죠. 반대 측은 로봇을 도입해도 세수 확증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맞고요. 의견이 대립한 부분은 쟁점이 되겠죠.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는 입론이 되겠죠.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상대로 입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게 반대 신문이 되겠고요. 논증을 구성할 때는 주장, 이유, 근거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죠. 주장은 견해,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생각,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토론에서 찬성 측은 일자리 감소로 생긴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